엄마, 이건 치울게. 딸이 제 앞에 놓인 미역국 그릇을 조용히 가져갔어요. 그날은 제 73번째 생일이었죠.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손목 보호대까지 차고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딸은 한 숟갈도 뜨기 전에 그 국을 치워버렸어요. 왜 치우니? 맛이 이상하니? 오늘은 그냥 다른 거 먹자. 내가 끓인 국은 이제 부담스럽니? 딸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딸이 제 정성을 무시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밤 주방에서 혼자 우는 딸을 보기 전까지는 몰랐죠. 그 아이가 정말 치우고 싶었던 건 제 미역국이 아니라 아픈 손으로 또 가족을 먹이려는 제 고집이었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오정순, 올해 73입니다. 남편은 8해 전에 먼저 떠났고 저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집은 작지만 손때가 묻은 곳이죠. 베란다에는 파 몇 뿌리와 상추 화분이 있고 부엌 한쪽에는 오래된 냄비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음식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다기보다 그게 제 삶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젊을 때부터 가족들 밥 챙기는 일이 제 하루의 중심이었거든요. 아침이면 아이들 도시락 싸고 남편 출근길에 된장국 한 그릇 떠주고 저녁이면 식은 밥에 물 말아 먹더라도 아이들 반찬은 따뜻하게 해주려 했죠. 자식은 둘입니다. 큰아들 민호, 올해 48. 회사 일이 바빠 자주 오진 못해요. 그래도 전화하면 엄마 밥 잘 챙겨 먹어 하고 말하는 아이입니다. 딸 수연, 올해 45. 어릴 때부터 제 옆에 붙어 부엌 일을 구경하던 아이였어요. 엄마, 나도 계란말이 해볼래 하던 애가 이제는 자기 가정 챙기느라 바쁘죠. 며느리 은주는 46이고 사위 태석은 47입니다. 둘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만 요즘 젊은 사람들답게 바쁘고 조심스럽고 때로는 제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죠. 저는 자식들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꼭 오라고도 안 했고 용돈을 달라고 조른 적도 없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힘들다 하면 김치 한 통, 멸치볶음 한 통, 냉동실에 얼려둔 국거리까지 챙겨 보냈죠. 그게 엄마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제 손목이 말썽이었습니다. 처음엔 젓가락질할 때 조금 시큰한 정도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김치통을 들다가 손목이 찌릿하더니 냄비 뚜껑 하나 여는 것도 힘들어졌죠. 병원에서는 말했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손목을 쉬게 하셔야 해요. 쉬게 하라니요. 손목은 쉬라고 있는데 엄마 손은 쉬는 법을 잘 모르잖아요. 자식들이 온다고 하면 저는 또 부엌에 섰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차고도 팔을 썰고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쳤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특히 생일날 미역국은 꼭 제 손으로 끓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낳은 자식들에게 제 생일날 제 손으로 미역국을 끓여 먹이는 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내 생일이라도 결국 엄마 마음은 자식들 입으로 가니까요. 그런데 그날 딸이 제 미역국을 치웠습니다. 한 숟갈도 뜨기 전에요. 생일 며칠 전 딸 수연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생일엔 우리 다 갈게.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바쁠 텐데 뭘 와. 그냥 전화만 해도 되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전화 끊자마자 냉장고부터 열어봤죠. 미역은 있는지, 국거리 소고기는 사야 하는지, 잡채 재료는 뭐가 남았는지 살폈습니다. 그때 손목이 또 찌릿했어요. 저는 보호대를 꺼내 손목에 감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죠. 하루쯤은 괜찮겠지.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병원에서 조심하라면 조심해야 하는데
자식들 온다는 말엔 몸 아픈 게 뒤로 밀려나요. 마음이 먼저 앞서거든요. 생일 전날 시장에 갔습니다. 정육점 앞에서 한참 서서 소고기를 골랐어요. 국거리 좋은 걸로 주세요. 애들이 와서 먹을 거라. 정육점 사장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할머니 생신이신가 봐요? 저는 괜히 부끄러워 웃었습니다. 생일이긴 한데 애들 먹일 거예요. 집에 돌아와 미역을 불려놓고 잡채에 넣을 당면도 꺼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녁부터 손목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어요. 보호대를 풀었다 다시 감고 파스를 붙이고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부엌을 왔다 갔다 했죠.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을 때 눈이 떠졌습니다. 다시 자려고 했지만 잠이 안 왔어요. 자식들이 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바빴거든요. 저는 조용히 부엌 불을 켰습니다. 냄비를 꺼내고 불린 미역을 씻고 소고기를 참기름에 달달 볶았죠. 그 냄새가 올라오는데 이상하게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생일이면 저도 미역국 한 그릇 제대로 못 먹고 학교 보내기 바빴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엄마국 맛있다 하면 하루 피곤이 풀렸죠. 그날도 그런 말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역국이 끓는 동안 잡채도 조금 만들었습니다. 손목이 아파 당근 채를 써는 게 힘들었어요. 칼을 잡은 손이 자꾸 흔들렸죠. 그래서 중간에 싱크대에 기대 쉬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이렇게까지 하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금방 다시 움직였어요. 자식들 입에 들어갈 거니까요. 아침 9시쯤 되자 식탁이 어느 정도 차려졌습니다. 미역국, 잡채, 불고기, 나물, 김치, 그리고 작은 케이크 자리까지 비워뒀죠. 식탁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괜히 뿌듯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말하고 의자에 앉았는데 손목이 욱신거려 눈물이 찔끔 났어요. 저는 얼른 눈가를 닦았습니다. 자식들 오기 전에 아픈 티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점심 무렵 자식들이 왔습니다. 먼저 딸 수연이 들어왔고 뒤로 사위 태섭과 손녀가 따라왔어요. 조금 뒤에는 큰아들 민호와 며느리 은주도 왔습니다. 집안이 금세 시끌시끌해졌죠. 엄마 생일 축하해. 딸이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꽃보다 딸 얼굴이 더 반가웠어요. 뭘 이런 걸 사왔니? 돈 아깝게. 돈 아까운 게 어디 있어. 엄마 생일인데.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아들은 케이크를 식탁에 올려놨어요. 며느리는 과일을 꺼냈고 사위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죠. 생신은 무슨 그냥 생일이지. 얼른 앉아라. 국 식겠다. 그때 딸이 식탁을 둘러보더니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엄마, 이걸 다 엄마가 했어? 그럼 누가 하니? 사 먹는 것보다 집밥이 낫지. 딸의 시선이 제 손목으로 내려갔어요. 보호대가 살짝 보였나 봅니다. 저는 얼른 소매를 끌어내렸습니다. 별거 아니다. 그냥 조금 시큰해서. 딸은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딸 마음속에서 뭔가가 울컥 올라왔다는 걸요. 모두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제 앞에 미역국을 놓고 자식들 그릇에도 국을 떠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딸이 갑자기 제 손에서 국자를 가져갔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 괜찮다. 내가 한다. 아니, 내가 할게. 딸 목소리가 조금 단단했어요. 저는 괜히 머쓱해져 국자를 놓았습니다. 딸은 국을 뜨는가 싶더니 갑자기 제 앞에 놓인 미역국 그릇을 들었습니다. 엄마, 이건 치울게.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 딸은 제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식탁 가운데 있던 미역국 냄비까지 들고 가려 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왜 치우니? 맛이 이상하니?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고개를 숙였고 사위 태석도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큰아들 민호는 눈치를 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왜 그래? 딸은 짧게 대답했죠. 오늘은 이거 말고 다른 거 먹자. 그리고 배달음식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치킨, 초밥, 피자 같은 것들이었어요. 엄마 생일인데 엄마가 차린 음식 말고 우리가 준비한 걸로 먹자. 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다르게 들렸어요. 엄마 음식은 이제 촌스럽다. 엄마가 차린 상은 부담스럽다. 엄마 손맛보다 배달 음식이 낫다. 그렇게 들렸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내가 끓인 국은 창피하니? 딸이 멈칫했습니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 치워? 한 숟갈도 안 뜨고 왜 치우니? 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늙은 엄마가 새벽부터 끓인 국이 이제는 부담스럽니? 딸 눈가가 붉어졌지만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딸이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정성을 치웠다고요. 그날 식사는 엉망이 됐습니다. 배달 음식은 식탁 위에 펼쳐졌지만 누구도 편하게 먹지 못했어요. 치킨 냄새와 제가 끓인 미역국 냄새가 섞여 이상한 공기가 돌았습니다. 손녀는 피자를 한 조각 들고 눈치를 봤고 큰아들은 괜히 물만 마셨습니다. 며느리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 보여요. 저희가 조금씩 먹으면. 딸이 낮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냥 오늘은 이걸로 먹어요. 저는 그 말에 더 서러웠습니다. 제 음식이 식탁 위에 있는데 딸이 손도 못 대게 하는 것 같았거든요. 수연아. 너 오늘 왜 이렇게 모질게 구니? 딸은 잠깐 저를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다시 입을 닫았어요. 큰아들 민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엄마 생일인데 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딸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오빠는 몰라. 뭘 몰라? 그냥 몰라. 그 말에 저도 서운했지만 아들도 기분이 상한 듯 했습니다. 식탁 위엔 말 대신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입맛이 없다. 너희끼리 먹어라. 딸이 놀라 따라 일어났습니다. 엄마. 됐어. 엄마, 내 말 좀. 할 말 있었으면 아까 했어야지. 그 말을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정말 별것 아닌 일일 수도 있죠. 미역국 한 그릇 치운 게 뭐 그렇게 큰일이냐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제게 그냥 국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손목을 부여잡고 끓인 국이었고 자식들 먹이겠다는 마음이었고 아직도 내가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작은 자존심이었어요. 그런데 딸이 그걸 말없이 치워버렸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내 정성도 짐이 됐나 보다. 한참 뒤 방문 밖에서 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미안해. 문 좀 열어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진짜 그런 뜻 아니었어. 그 말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뜻이 아니면 무슨 뜻인지 말했어야죠. 사람 마음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특히 늙은 엄마 마음은 더 쉽게 상처받아요. 저녁 무렵 자식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딸은 마지막까지 현관에 서 있었지만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참 뒤에야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배달음식 포장지가 남아 있었고
제가 만든 잡채와 나물은 거의 그대로였어요. 주방 싱크대 위에는 미역국 냄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국은 식어 있었습니다. 기름이 위에 얇게 굳어 있었죠. 저는 냄비를 보다가 다시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날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밤이 깊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목은 계속 욱신거렸고 마음은 더 욱신거렸어요.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나고 다시 누웠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가려는데 주방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훌쩍이는 소리였어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주방 쪽 작은 조명만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딸 수연이 앉아 있었어요. 딸이 돌아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마 제가 방에 들어간 뒤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딸은 싱크대 앞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 손목 보호대가 들려 있었어요. 낮에 제가 벗어둔 걸 발견한 모양이죠. 딸은 그 보호대를 꼭 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픈 손으로 또 이걸 끓였어.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딸은 혼잣말처럼 계속 울었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엄마 손목 아픈 거 아는데 또 혼자 새벽부터 했어. 싱크대 위에는 제가 끓인 미역국 냄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딸은 그 냄비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어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딸이 제 국이 싫어서 치운 게 아니구나. 배달 음식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구나. 딸은 제 손목을 보고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속상했던 거죠. 생일날까지 아픈 손으로 가족 먹일 준비를 한 엄마가 안쓰러워서요. 저는 조용히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아. 딸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앉았어? 저는 딸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무릎이 뻣뻣해서 앉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 순간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 왜 여기서 울고 있니? 딸은 제 손목 보호대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뭐가? 낮에 내가 너무 못되게 말했어. 저는 가만히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손목 아픈 거 아는데 또 새벽부터 음식했잖아. 내가 그 국을 보는데 너무 속상했어. 엄마 생일인데 엄마가 또 우리 밥을 차리고 있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냥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었어. 엄마는 앉아서 먹기만 하라고. 생일상은 우리가 차리겠다고. 그런데 엄마가 또 괜찮다고 할까봐 그냥 치워버렸어. 딸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낮에 제 마음을 찌르던 그 침묵이 사실은 딸 마음이 막혀버린 자리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말하지 그랬니? 제 목소리도 조금 떨렸습니다. 엄마는 네가 내 정성까지 치운 줄 알았다. 딸이 제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진짜 미안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한 건지 알면서도 고맙다는 말보다 화가 먼저 났어. 엄마가 자꾸 자기 몸을 안 아끼니까. 저는 딸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어릴 때 열이 나면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던 아이가 이제는 다 큰 어른이 되어 제 손목 보호대를 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서운함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밑에서 따뜻한 게 조금씩 올라왔어요. 수연아. 응. 엄마도 미안하다.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왜 미안해. 내 마음을 몰라줬잖아.
그리고 엄마도 자꾸 괜찮다고만 했지. 사실 안 괜찮을 때도 많았는데. 그 말에 딸이 더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주방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은 미역국 냄새가 은은하게 나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 밤은 참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많은 말이 오간 밤이었습니다. 딸은 그날 밤 제 옆에서 오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몇 달 전부터 걱정했어. 뭘? 엄마 손목.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고만 하잖아. 그런데 지난번에 김치통 들다가 얼굴 찡그린 거 봤어. 엄마는 숨긴다고 했겠지만 나는 봤어. 저는 괜히 머쓱해졌습니다. 늙으면 다 그래.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이 제일 싫어. 늙으면 아파도 참아야 하는 거 아니잖아.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딸이 엄마처럼 말하고 있더군요. 수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생일인데 엄마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국 끓이고 잡채하고 나물한 걸 보니까 화가 났어. 엄마한테가 아니라 우리한테. 우리가 뭐라고 엄마가 아직도 일어나 싶어서.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식탁 앞에서 말하려니까 말이 안 나왔어. 엄마, 이제 하지 마 하면 엄마가 서운해할 것 같고, 우리가 할게 하면 엄마가 괜찮다고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치워버렸어. 그게 더 서운했지. 알아. 내가 바보였어. 딸은 낮에 가져온 배달음식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전날부터 생일상을 직접 차리려고 했는데 자신이 없었다고요. 미역국도 끓여보려 했지만 엄마 맛이 안 나서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달음식이라도 준비하면 엄마가 좀 쉬실 줄 알았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미역국 대신 치킨으로 생일상을 차리려고. 딸도 울다 말고 웃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그 웃음이 조금 어색했지만 우리 사이에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딸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엄마에게 음식은 그냥 일이 아니야. 내가 아직 너희를 챙길 수 있다는 마음이야.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엄마는 쓸모 없어진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 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엄마 앞으로는 같이 하자. 같이? 응. 엄마가 레시피 알려주고 내가 손으로 할게. 엄마는 옆에서 간만 봐. 그러면 엄마 손맛도 있고 엄마 손목도 덜 아프잖아.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늘 두 가지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어요. 내가 하거나 자식들이 안 하거나. 그런데 같이 하는 길도 있었던 겁니다. 그럴까? 응. 내년 생일엔 내가 미역국 끓일게. 엄마는 옆에서 잔소리만 해. 잔소리는 자신 있다. 딸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식은 미역국 냄비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딸은 설거지를 했고 저는 옆에서 그릇 위치를 알려줬어요. 그 접시는 오른쪽 찬장. 이 냄비 뚜껑은 어디? 아래 서랍. 딸은 하나하나 묻고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편안했어요. 딸이 돌아가려 할 때 새벽이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 뭘 또 와? 미역국 다시 데워 먹어야지. 엄마 생일상 아직 안 끝났어. 그 말에 괜히 코끝이 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은 정말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배달음식 봉투가 아니라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두부, 계란, 과일, 그리고 손목에 좋은 파스까지 사왔더군요. 엄마, 손목부터 봐. 괜찮다니까. 또 괜찮다. 딸이 눈을 흘기며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예전엔 제가 딸 손을 잡고 약 발라줬는데 이제는 딸이 제 손목에 파스를 붙여주고 있었어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조금 고맙기도 했죠. 딸은 냉장고에서 미역국 냄비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다시 데울게. 저는 괜히 말했습니다. 국이 좀 짤지도 몰라. 괜찮아. 엄마 손맛이니까. 딸은 냄비를 불에 올리고 국자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봤어요. 딸이 부엌에 서 있는 모습이 어릴 적과 겹쳐 보였습니다. 엄마, 이 정도 끓이면 돼? 조금만 더. 미역국은 다시 끓일수록 맛이 나. 소금 더 넣어? 넣지 마. 이미 간 돼 있어. 알았어. 그 대화가 참 좋았습니다. 어제 낮에 날카로운 침묵과는 달랐어요. 잠시 뒤 딸이 미역국을 그릇에 담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생일상 다시 차렸어. 식탁에는 거창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미역국, 어제 만든 잡채, 조금, 김치, 계란찜, 그리고 딸이 사온 과일. 하지만 저는 전날보다 훨씬 마음이 편했어요. 딸은 제 앞에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못한 말 지금 할게. 뭔데? 생일 축하해. 그리고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말을 들을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늘 제가 자식들에게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말했지, 자식이 제게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미역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조금 짰습니다. 정말로요. 딸이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딸 얼굴이 굳으려는 순간 제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맛있다. 딸이 웃었습니다. 엄마, 그거 거짓말이지. 엄마들은 원래 조금 거짓말한다. 우리는 같이 웃었습니다. 그때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오늘 엄마 미역국 다시 먹고 있어. 아들이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조용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미안해요. 나도 엄마가 손목 아픈 거 제대로 몰랐어. 저는 전화를 넘겨받았습니다. 네가 뭘 미안하니? 아니에요. 우리 다 엄마가 해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다음부터는 음식 제가 사가든 같이 하든 할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사오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와서 감자라도 깎아라. 아들이 웃었습니다. 네. 감자 깎겠습니다. 며느리도 전화를 받아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다음엔 일찍 가서 도울게요. 어제 분위기만 살피고 제대로 말씀 못 드려 죄송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음엔 눈치 보지 말고 손부터 씻고 부엌으로 와. 전화기 너머에서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늦은 생일상을 딸과 함께 먹었습니다. 전날의 상처가 다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상처 위에 따뜻한 국물이 조금씩 스며드는 기분이었어요. 그 뒤로 우리 집 부엌 풍경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딸은 주말마다 오진 못해도 오기 전에는 꼭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지 마. 내가 가서 할게. 처음엔 제가 몰래 해두려고 했어요. 딸이 오기 전에 반찬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냄새를 맡더니 소리쳤습니다. 엄마, 또 했지? 저는 딱 걸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조금만 했다. 조금이 냄비 3개야? 딸은 한숨을 쉬었지만 예전처럼 화내진 않았습니다.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옆에 섰어요. 자, 오늘부터 규칙. 엄마는 간보기. 나는 손쓰기. 그럼 내가 너무 심심하잖아. 잔소리하라니까. 그렇게 우리는 같이 부엌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파는 너무 굵게 썰면 맛이 덜해. 딸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얇게. 당근은 기름에 먼저 볶아야 색이 살아. 예, 선생님. 된장국은 마지막에 마늘 조금. 예, 오정순 요리 연구가님. 우리는 웃었습니다.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난 게 참 오랜만이었어요. 손목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엄마 습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저는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쓸모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내가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요. 딸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아끼는 마음이 있어도 말이 모질면 상처가 된다는 걸요. 배려도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해야 한다는 걸요.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 엄마가 해준 미역국 맛이 아직도 기억나. 그래? 응. 생일 아침마다 엄마가 꼭 미역국 끓여줬잖아. 내가 늦잠 자도 식탁에 딱 있었어. 저는 웃었습니다. 너는 꼭 미역만 건져 먹고 국물은 남겼지. 딸이 민망하게 웃었습니다. 맞아. 엄마가 맨날 국물까지 먹으라고 했는데 그때는 네가 이렇게 커서 내 미역국을 치울 줄 몰랐다. 딸이 잠깐 멈칫하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 말 들으면 아직도 마음 아파. 저는 딸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나도 아팠다. 근데 이제 알잖아. 내 마음이 뭔지.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치우기 전에 말할게. 그래. 엄마도 괜찮다는 말만 하지 않을게. 그 약속은 작았지만 우리에겐 아주 큰 변화였습니다. 다음 생일이 오기 전까지 딸은 미역국 끓이는 법을 몇 번이나 연습했습니다.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했어요. 엄마, 이 색 맞아? 고기를 너무 볶았나? 간장 먼저 넣는 거 맞지?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기 타겠다. 불 줄여. 미역은 더 불려. 맛없어도 네가 끓이면 먹어준다. 딸은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생각했어요. 가족은 이렇게 다시 배워가는 거구나. 엄마도 딸을 다시 배우고 딸도 엄마를 다시 배우는 거구나. 지금도 제 손목은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무리하면 여전히 욱신거려요. 그래서 요즘은 냄비를 들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걸 꼭 내가 들어야 하나? 딸에게 부탁해도 되는 일 아닌가? 예전엔 그런 생각조차 못했죠. 딸은 가끔 제게 말합니다. 엄마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 처음엔 그 말이 서운했어요.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짐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게 자식에게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걸요. 그날 제 생일상에서 딸이 미역국을 치웠을 때 저는 제 정성이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제가 또 제 몸을 버려가며 가족을 챙긴다고 생각했고요. 서로 사랑했는데 서로 상처를 줬습니다. 말이 늦었고 표현이 서툴렀기 때문이죠. 가족 사이에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걱정이 간섭처럼 들리고 배려가 무시처럼 보이고 고마움이 잔소리 뒤에 숨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날 밤 딸이 주방 바닥에서 울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오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딸도 아마 자기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후회만 했겠죠. 이제 우리 집 생일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미역국은 딸이 끓이고 저는 옆에서 간을 봅니다. 잡채는 며느리가 돕고 아들은 감자를 깎아요. 저는 가끔 잔소리를 합니다. 그건 너무 굵다. 불 줄여라. 소금은 조금만. 그러면 딸이 웃으며 말해요. 엄마 앉아서 드세요. 예전 같으면 그 말이 서운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압니다. 그 말 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있다는 걸요. 엄마,
이제 우리도 엄마를 챙기고 싶어요. 엄마 손목도, 엄마 마음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족의 서툰 배려를 무시로 오해한 적 있으신가요? 혹은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 소중한 사람을 울린 적 있으신가요?